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정치란 논의하고 있는 게 정치인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뒤쪽에 국제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제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정치는 이건 국내 정치를 말하는 거겠지. 권력을 사용해서 수단은 권력이고요.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가 지금 보면 정치는 정책을 결정하잖아. 그지?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 그럼 이건 국제 정치로 확대되는 거지.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그럼 여기 이제 비교하는 거야. 공통점.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에 대한 지원. 첫 번째 약자에 대한 지원, 표준 도량령의 확정 등과 같은 종류의 정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유사점. 또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집단을 대표하는 결정 같은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가 그 차이점이겠지. 국제정치 몇 가지 점에서 국내 정치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그래서 일단 국내 정치하고 보통 여기서는 그냥 정치라고 했지만 국제정치의 유사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다음 질문은 차이점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자, 차이점 맞네요. 차이점 먼저. 국제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다. 자, 첫 번째 국내 정치와 다른 점은 중심적 권위가 부재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각 독립된 국가끼리의 정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각이 주체라는 거지 누가 주인공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핵심이 되는 국가가 없단 말이야. 있는데요. 미국.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요. 국내 정치에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자, 이거 봐봐. 국내 정치에서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정부에 귀속되잖아. 그러니까 입장은 다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국내 정치에 한정된 거고 국제정치는 그 중앙정부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 유엔이지, 그지? 유엔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인 군대나 경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중앙정부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일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없다는 거, 국제정치의 한계. 유엔은 있긴 하지만 여기 뭐 경찰력, 군대 이런 강압적인 거, 위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권력, 힘 이게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강제할 어떤 방식이 없다는 게 그 유엔의 한계란 말이야.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든지 수단이 이것밖에 없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고 힘의 논리지, 그지? 작은 국가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동맹을 통해 더 강력한 국가들에 의존해야 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핵심이 그거야.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정치의 한계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가볼까? 자, 국제정치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차이점 두 번째야.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상대적인 것은 국내 정치에 비해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다. 도덕적. 자, 그럼 국내 정치가 고문이라는데 국제 정치에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을 대리하여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 이 뭐 첫 번째 국가의 지도자는 국익을 위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겠지, 그지? 국제 정치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인 동시에 이에 비하면 다른 것들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의무인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한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서 국제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서 도덕적인 면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 뭐에 어떤 면에서 실리적인 면 여기에 치중하는 거지, 그지? 그 나라의 이익 다소 정의롭지 않더라도 이익이 된다면 한다. 있잖아, 저기 트럼프.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이 국제정치에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래서 국내적 사안이 아니라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세 번째 차이점은 국내 정치에 비해서 국제정치의 지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어렵고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왜냐면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니까. 한 국가 내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서로 비슷한 경험과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 이거는 국가 내에 정치 지도자들이 훨씬 더 비슷하다는 얘기지. 공통점이 많단 말이야. 같은 문화를 공유해. 그러니까 잘 통하겠지. 근데 오해가 발생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치? 비슷한 경험도 아니고요. 다 각각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행위자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통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흔하다.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된다. 그 오해는 뭐 의사소통의 오해라고 해도 돼. 문화, 종교적인 차이가 있거나 이런 차이점.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했을 때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을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차이점 세 가지를 얘기했어. 자, 마무리한다. 자,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의 환경에서는 군사력. 이게 이제 수단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국제정치 참여자들의 주요 권력 기반이 된다. 국제정치에서의 전반적인 권력 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이자 다른 국가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모범국가라는, 그래서 막 유엔에다 막 기부금도 내고 그러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그 가난한 국가에 원조하고 기부하고 이런 게 모범국가를 말하는 거야.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파워도 중요하다. 하드파워 말고. 그럼 여기 지금 군사력 이런 걸 하드파워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저 강압적이고 물리적 수단이지. 소프트파워는 자발적이야. 유혹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 힘으로 하는 거고, 소프트파워는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 훨씬 더 세계에 차지하는 위치는 더 강력하단 말이야. K 컨텐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소프트파워에 해당되는 거야. 또한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 국가는 국제정치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는다. 이게 돈으로 하는 거지, 그지?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한 국가가 국제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군사력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립을 자초할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국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소프트파워고, 세 번째 경제력으로 국제정치에 이바지할 수 있고, 네 번째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게요. 한편 국제정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 앞에서 말했던 거야. 국제연합 한계는 있지만, 경찰력 군사력 없어서 한계는 있지만,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 체제가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다. 특정한 공동의 목표. 이거는 이제 특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국가에 유리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인류 공동체, 전지구적 목표, 이럴 때는 유엔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예를 들어
이것이 레짐이론. 자, 레짐이론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관계를 넘어서, 자, 이 권력 관계는 아까 얘기했던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힘의 우위를 넘어서놨으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바르게 잡는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리의 집합인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무언가의 원리, 기초 이런 게 있다고. 그게 레짐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거기는 무슨 외부적인 조건,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인류 공동의 목표, 인류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야.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건 현실이고요,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인다. 여기서 바로 말한 레짐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것들이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를 위하는 것. 당연히 세계 국가 중에 일부라면 당연히 인정하는 거, 혹은 인류라면 당연히 따라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거,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 움직일 수 있다. 레짐들은 무역, 인권, 정의, 환경보호, 자 이거 봐, 공동의 목표지, 같은 영역을 다룬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무역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체제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레짐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거는 인류가 무역이라는 일종의 IMF 국제통화기금 이걸 가지고 생산하고 무역을 하고, 그래서 점점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류 전체가 발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을 싫어할 국가는 없고 그럴 국민은 없잖아.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지, 그치? 자, 이에 대해 부국과 빈국 간의 불균형은 묵인한다. 비판이 제기도 하지만, 왜냐면 이건 출발선이 다르단 말이야. 부국과 빈국 간의 불균형을 묵인한다. 이게 위에서 말한 IMF에 관한 레짐의 예에 해당되는 비판이야. 중요한 것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는 것. 자,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는 것. 공동의 목표. 그 가치의 집합이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서, 국가들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아까 나왔던 권력관계를 넘어서, 똑같은 말이야.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저렇게 IMF를 통해서 모든 경제체제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어. 이게 바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냥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 레짐의 경우 이렇게 부국과 빈국 간의 불평등한 어떤 것을 묵인하는 단점도 있지만, IMF를 통해서 무역이 확대되고 모든 경제 체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공동의 목표, 원칙, 이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레짐이론이다. 이런 뜻이야. 자, 문제풀이 1번부터. 위클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봅시다. 1번. 국제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이 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이지. 힘의 논리가 첫 번째라니까. 그래서 차이점을 얘기할 때도 첫 번째가 군사력이야. 힘의 논리는. 이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게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라고. 첫 번째 따질 게 군사력밖에 없는 걸 뭐. 힘의 논리는. 자, 정답은 1번이 틀렸고, 2번. 국가의 평판과 지도자의 리더십. 이것도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영향을 미친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모두 정책적 문제를 다뤄. 이건 첫 번째 문단에 나오고, 권력을 사용하고 정치적 선택을 한다. 이게 그 정치의 특징이라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일 뿐이지. 공통점, 유사점 첫 번째 문단이야. 4번. 국내 정치에서 중앙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적인 어떤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국제정치에서 행위자들은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니까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또 역시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다 본문 내용이잖아. 정답은 1번이고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건 군사력이다.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부터 C까지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A 봐봐.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회원국인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요르단 서한 국경지대에 방어 장벽을 세운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판결을 했어. 2004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았고 그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까 유엔이 그 중심적 위치, 중심적 존재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 거 떠올리면 돼. 그 다음에 B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 그래서 수십만 명의 일본인 민간인들이 죽었고, 영국 처칠 수상은 독일 도시의 재앙수에 엄청난 폭격을 가해가지고 무고한 민간인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아까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지. 도덕적이지 않다. 그게 바로 이거야. 자, 그 다음 1930년대 영국,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일부를 나치 독일에 양도하는 협정을 맺는 등 히틀러에게 부적절할 만큼 점잖은 대응을 했는데 이는 유럽 재패를 꿈꾸던 히틀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국제정치의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 1번부터 봐봐.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건 없대. 유엔이 중심적 위치지만 할 수 없는 거와 똑같아. 국제기구가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한다. 아까 유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유엔은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으니까 회원국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유엔의 한계인 것처럼 여기 국제사법재판소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맞았죠? 2번. A에서 이스라엘 국제법을 위반하고 군사적으로 요르단 서한 국경지대를 방어 장벽을 세웠다는 점. 국제정치에서는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센 국가가 힘이 약한, 즉 부국과 강대국의 약소국의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국제법 그런 거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는 거야. 힘의 논리로. 맞았지? 자, 그 다음에 B. 타국의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수상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한다. 소프트파워가 아니라 아까 뭐였어? 하드파워라니까. 군사력이잖아. 소프트파워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는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그 국가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지. 이게 소프트파워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하드파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소프트파워라서 틀렸죠. 그 다음 B 볼까? 4번.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어. 그 다음에 독일에 엄청난 폭격을 가했어. 이건 모두 처벌받지 않았지. 왜? 국제정치에서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위에 있는 설명하고 맞지, 그지? 5번. 영국과 프랑스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피하고자 유럽 재패를 꿈꾸던 히틀러에게 잘못된 대응을 했어. 국제정치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의사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즉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히틀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오해를 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세계대전을 일으킬 건데 독일이 어떤 뭐랄까 욕심 있잖아.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걸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소국인 여기서는 체코슬로바키아를 영토를 갖다가 히틀러한테 준 거란 말이죠. 자, 여기 정답 3번 잘못된 해석. 하드파워지 소프트파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레짐 이론이잖아. 레짐 이론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국가 간의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이건 정답이잖아, 1번. 맞았지, 그지? 그게 아까 나왔던 IMF 국가 간의 무역,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증진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레짐 이론에 따르면 개별 국가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원래 기본적인 거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가지고 단체로 한꺼번에 다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2번 볼래? 권력관계를 기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레짐 이론이니까 기반이 틀렸고, 3번 국제정치에서 자체 권력을 가진 가치와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체 권력을 가진 가치와 집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집합이 공유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 4번 국제정치에서 공동의 목표 나오잖아. 이 다 같은 말이, 이거를 갖다가 공유, 집합, 가치, 집합이 존재, 공동의 목표 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중앙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 원래는 없는데 레짐 이론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같이 다 같이 국가 모두가 참여하고 거기에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주체가 있다는 뜻을 말한 거야.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공유된 중앙정부에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없다고 얘기했지, 그지? 공동의 목표를 조정하는 이거야. 왜냐하면 각자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걸 갖다 조절할 수도 없고요. 조절하는 게 중앙정부인데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중앙정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있어. 그런데 그게 국가의 이익을 초월한 공동의 이익, 이럴 때는 이끌고 가는 국가가 있단 말이야. 그걸 중앙정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질서는 국가 간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게 레짐이라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IMF가 그 국제질서를 만들었지. 그래갖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 효율성을 모두 국가가 증진했어.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IMF에서 만들어진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석 중에서 맞는 건 1번이다. 공동선에 의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레짐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즘 각각 틀린 부분 잘 확인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력관계에 기반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체 권력 가진 집합이 존재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공동목표를 조정할 중앙정부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IMF 같은 경우 효율적 경제 운영이 가능한 적이 있지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